어떤 상처는 참으로 집요합니다. 한 세대가 지난 일인데도 그것은 불현듯 되돌아옵니다. 아침 햇살 속에서 저녁 찻잔을 들 때, 혹은 아무 이유 없이 고요한 방 안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그때의 말 한마디가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의 표정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그리고 저는 순식간에 그 시간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몸이 굳습니다. 가슴이 조여듭니다. 호흡이 얕아집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저는 다시 그때의 나로 돌아갑니다. 상처받던 그 순간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저 당하기만 했던 그때의 나, 저는 오랫동안 이 반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인데 왜 이렇게 생생한가? 이미 끝난 관계인데 왜 아직도 아픈가? 시간이 약이라고 했는데 왜 세월은 이 상처를 아물게 하지 못하는가? 그 물음 속에서 저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는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상처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제 안에 있습니다. 상처는 사건이 아닙니다. 저는 오랫동안 착각했습니다. 상처는 그때 일어난 그 일이라고, 누군가 제게 던진 말, 누군가 제게 한 행동, 그 순간의 사건이 상처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을 지우려 했습니다. 잊으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희미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 상처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제가 그 사건을 다루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일어나는 것은 머무르지 않고 사라지는 것은 본래 없었던 것과 같다고. 그렇다면 그 사건도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은 이미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여전히 그 안에 갇혀 있는가? 저는 그 사건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의식적으로가 아닙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서 저는 그 순간을 반복해서 재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말을 되새기고, 그때의 감정을 다시 느끼고, 그때의 저를 계속해서 불러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강경을 읽으며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상처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를 설명해주는 유일한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처를 통해 저를 정의했습니다. 나는 배신당한 사람이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다. 이 문장들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저를 이해하는 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저는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상처는 저에게 일종의 안식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저는 희생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희생자는 잘못이 없습니다. 희생자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희생자는 이해받아야 합니다. 저는 그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누군가 저에게 조금이라도 무심하면 다시 버림받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저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시 상처받는 것 같습니다. 상처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저는 과거의 상처를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금강경은 이것을 상이라고 부릅니다. 고정된 모습, 고정된 생각, 고정된 나. 저는 상처받은 나라는 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을 실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묻습니다.
그 나는 정말 존재하는가? 저는 조금씩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떠오를 때 그것을 밀어내지 않는 연습. 하지만 동시에 그것에 빠져들지도 않는 연습. 그저 바라보는 연습. 아, 지금 이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아, 지금 이 기억이 떠오르고 있구나. 그리고 저는 묻습니다. 이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아니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인가?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과거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도 저를 상처 입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안전합니다. 다만 제 마음이 과거로 돌아가 있을 뿐입니다. 저는 천천히 호흡합니다.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아 있는 감각, 등받이에 기댄 등의 무게, 손바닥 위에 놓인 찻잔의 온기, 지금 여기, 이 순간, 상처는 과거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연습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저는 과거로 돌아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그 과정이 점점 빨라집니다.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상처가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머무르는 시간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조용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지니라. 저는 상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보되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상처는 왔다가 갑니다. 저는 그 흐름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저는 가벼워집니다. 저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규정해 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존재 방식이었습니다. 저를 소개할 때, 저를 설명할 때, 저를 이해시킬 때, 저는 항상 그 상처를 끌어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과거에 이런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상처는 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제 역사가 되었습니다. 제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정체성 안에서 살았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바라봤고, 상처받은 사람으로서 관계를 맺었고, 상처받은 사람으로서 저 자신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금강경을 읽다가 멈춰 섰습니다. 일체계고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나라는 상도 없고, 사람이라는 상도 없고, 중생이라는 상도 없고, 수명이라는 상도 없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처받은 나라는 이 고정된 존재는 과연 진짜 존재하는가? 상처받은 나, 배신당한 나, 버림받은 나. 저는 이 모든 이름을 제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제 본질인 것처럼, 제 운명인 것처럼, 바꿀 수 없는 실체인 것처럼. 하지만 금강경은 묻습니다. 그 나는 정말 고정되어 있는가? 저는 그 물음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토록 단단하게 붙잡고 있던 정체성이 사실은 제가 만들어낸 이름일 뿐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모든 상은 허망하다고. 상을 보는 것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라고. 상에 집착하면 진실을 볼 수 없다고. 저는 상처받은 나라는 상에 집착했습니다. 그 상 안에서 저는 안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은 제게 예측 가능성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처받은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저를 떠날 것입니다. 저는 배신당한 사람이니까 다시 배신당할 것입니다. 저는 버림받은 사람이니까 또 버림받을 것입니다. 이 예측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익숙했습니다. 저는 그 익숙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도 저는 이미 끝을 예상했습니다. 누군가 제게 다가올 때도 저는 이미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상처받은 나였으니까요. 그런데 금강경은 그 고정성을 깨뜨립니다. 나라는 것은 없습니다.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있는 것은 매 순간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흐름뿐입니다. 그렇다면 상처받은 나도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순간 일어난 생각일 뿐입니다. 어느 순간 형성된 패턴일 뿐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그 생각을 되새기고 그 패턴을 강화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실체처럼 느껴졌을 뿐입니다. 저는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처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과거에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고정된 정체성입니다. 후자는 지나간 경험입니다. 전자는 저를 규정합니다. 후자는 저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전자는 미래까지 결정합니다. 후자는 과거에 머뭅니다. 저는 그동안 경험을 정체성으로 착각했습니다. 지나간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흐르는 것을 고정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 속에서 저는 스스로를 가뒀습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붙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고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체로 만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상처받은 그 마음도 이미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상처받고 있다고 느끼는 이 마음도 곧 사라질 것입니다. 미래에 또 상처받을 거라고 두려워하는 이 마음도 실체가 없습니다. 모두 흐르고 있습니다. 모두 변하고 있습니다. 모두 고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흐름을 멈추고 어느 한순간을 붙잡아서 그것을 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저는 조금씩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서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야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을 그대로 믿지 않는 연습, 그것을 하나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연습. 아, 지금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야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면 그것은 더 이상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생각일 뿐입니다. 저는 묻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정말로 나는 상처받고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도 저를 해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안전했습니다. 다만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을 뿐이고 그 기억에 상처받은 나라는 이름표를 붙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호흡했습니다. 나는 과거에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상처받고 있지 않다. 이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와 현재 사이의 거리가, 경험과 정체성 사이의 간격이. 저는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의 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나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저는 상처받은 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정체성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되 그것을 진실로 고정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흐릅니다.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납니다. 과거의 경험은 있지만 과거가 저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유였습니다. 고정된 나를 내려놓는 것, 상처받은 나, 배신당한 나, 버림받은 나, 이 모든 이름표를 떼어내는 것, 그리고 그 아래에서 발견합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고정할 수 없는, 흐르는 존재, 매 순간 새로운 존재, 상처와 함께 있지만 상처에 갇히지 않는 존재, 그것이 진짜 저였습니다. 상처가 제 정체성이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처음에는 그저 아팠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누군가의 행동에 저는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그 아픔은 당연했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픔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이야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처를 받았어요. 이 문장은 점점 더 자주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관계가 깊어질 때, 저는 제 상처를 꺼내 보였습니다. 마치 그것이 저를 이해하는 열쇠인 것처럼.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상처 없이는 저를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상처가 정체성이 되면 그것을 놓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놓으면 저는 사라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저는 아픔을 놓지 못하는가? 왜 저는 상처를 계속 붙잡고 있는가? 누가 봐도 저는 고통받고 있었는데 왜 저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가? 금강경을 읽으며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상처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것은 저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겪었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나를 이해해줘. 나를 조심스럽게 대해줘. 나에게 상처 주지 마. 상처는 일종의 보호막이었습니다. 그 뒤에 숨어서 저는 세상에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취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다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를 다르게 대해주세요. 그리고 그 요구는 때로 들어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저를 배려했습니다. 저에게 특별한 관심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보상이었습니다. 상처의 대가로 얻는 관심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원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깊은 곳에서. 그래서 상처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놓으면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특별할 것 없는, 주목받을 이유 없는, 배려받을 명분 없는 그런 사람. 저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모든 상은 허망하다고. 저는 상처받은 나라는 상에 집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을 통해 저를 정당화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 이런 아픔이 있으니까. 하지만 금강경은 묻습니다. 그 아픔이 정말 지금도 존재하는가? 아니면 단지 그 기억을 반복해서 되새기며 만들어낸 허상인가? 저는 그 물음 앞에서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저는 그 아픔을 직접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것을. 누군가 저를 상처 입히지 않아도 저는 스스로 상처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상처받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에도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누군가 바쁘다고 연락을 못해도 저는 버림받았다고 느꼈습니다. 누군가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도 저는 거부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그저 세상이었을 뿐인데 저는 그 모든 것을 제 상처를 통해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확인했습니다. 그래, 역시 나는 상처받는 사람이야. 이것은 일종의 중독이었습니다. 상처에 대한 중독, 아픔에 대한 집착. 왜냐하면 그 아픔이 저를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이 저를 특별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이 없으면 저는 누구인가? 금강경은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유입니다. 저는 조금씩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를 제 정체성에서 분리하는 연습. 나는 과거에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니다. 이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너무 컸고, 너무 깊었고,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 너머에 있는 것들을. 저는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사랑했습니다. 저는 배신당했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믿었습니다. 저는 버림받았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품었습니다. 상처는 제 삶의 일부였지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제가 웃었던 순간들, 제가 기뻤던 순간들, 제가 평화로웠던 순간들, 그 모든 순간에 저는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모든 지어진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상처받은 나도 지어진 법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제가 붙인 이름표입니다. 그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꿈과 같고 환상과 같습니다. 저는 그 환상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제게 무심한 말을 할 때 예전 같았으면 즉각 나는 또 상처받았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잠시 멈춥니다. 이것은 정말 상처인가? 아니면 내가 상처로 만드는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그냥 말이었습니다. 상처도 아니고 공격도 아닌 그저 누군가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되 제 정체성에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저는 달라졌습니다. 저는 상처를 인정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그 일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팠고 힘들었고 저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상처보다 큽니다. 저는 아픔보다 넓습니다. 저는 과거보다 깊습니다. 상처는 제 일부입니다. 하지만 저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저는 자유로워집니다. 상처를 증명할 필요도, 상처로 관심받을 필요도, 상처로 저를 정당화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저는 그냥 저입니다. 상처를 가진 하지만 상처에 갇히지 않은 흐르는 존재. 금강경이 말하는 그 자유를 저는 조금씩 맛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상처를 없애려 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픈 것은 나쁜 것이니까, 상처는 치유되어야 하니까, 빨리 극복해야 하니까. 저는 강해지려 했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은 사람이 되려 했습니다. 상처를 잊으려 했고, 지우려 했고,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살려고 애썼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 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고, 앞만 보고 나아가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애써 외면할수록, 밀어낼수록 그것은 더 강하게 되돌아왔습니다. 한밤중에 조용한 새벽에 혼자 있을 때면 그 상처는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지쳤습니다. 왜 저는 이것을 이기지 못하는가? 왜 저는 여전히 약한가? 왜 저는 극복하지 못하는가? 그렇게 스스로를 질타하던 어느 날 금강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혀 다른 길을 발견했습니다. 금강경은 상처를 없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라고도 강해지라고도 잊으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없애는 것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결국 같은 말 아닌가? 하지만 천천히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상처를 없앤다는 것은 그 상처 자체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밀어내고 지우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집착입니다. 상처에 대한 저항 그 자체가 집착입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상처를 인정하되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음을 받아들이되 그것이 저를 규정하도록 두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상처와 싸웠습니다. 그것을 적으로 여겼습니다. 이겨야 할 대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말합니다. 싸우지 말라고, 밀어내지 말라고, 다만 집착하지 말라고. 상처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은 상처를 없앤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처가 일어나는 것을 보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상처를 없애려 할수록 저는 상처에 더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없애야 해. 이것을 극복해야 해. 이것을 이겨내야 해. 이 모든 생각이 상처를 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과 싸우는 동안 저는 그것 외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금강경은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상처를 중심에 두지 말라고, 그것과 싸우지도 그것에 집착하지도 말라고, 그저 흘러가게 두라고. 일체유의법 영웅한 포영. 모든 지어진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상처도 지어진 법입니다. 인연 따라 일어났고 인연 따라 사라질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그것은 저절로 흘러갑니다. 물이 흐르듯 구름이 지나가듯 상처도 지나갑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을 붙잡으면 그것은 멈춥니다. 고이고 썩고 제 안에 쌓입니다. 저는 그동안 상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없애려 하면서 동시에 붙잡고 있었습니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처를 없애려 할 때 저는 계속 그것을 들여다봤기 때문입니다. 계속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그것과 씨름했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그냥 내려놓으라고. 상처를 지우려 하지 말고 그냥 내려놓으라고. 저는 조금씩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떠오를 때 그것과 싸우지 않는 연습. 예전 같았으면 즉각 생각했을 것입니다. 안 돼. 이 생각하면 안 돼. 이제 그만 생각해야 돼. 극복해야 돼.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합니다. 아, 지금 이 상처가 떠오르고 있구나. 그저 알아차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밀어내지 않습니다. 상처는 구름과 같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떠 있다고 해서 하늘이 망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름은 왔다가 갑니다. 하늘은 여전히 하늘입니다.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상처라는 구름이 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마음 전체는 아닙니다. 저는 그 구름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상처가 떠오르면 저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몸이 굳고 호흡이 얕아지고 마음이 조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호흡했습니다. 들숨에 저는 상처를 인정합니다. 이 아픔이 있구나. 날숨에 저는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머무르지 않겠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 호흡과 함께 저는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상처를 지우려는 노력을 멈춥니다. 그것과 싸우려는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상처는 조금씩 옅어집니다. 제가 그것과 싸우지 않으니까 그것은 더 이상 강하게 버티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붙잡지 않으니까 그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물은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다. 상처도 하나의 상입니다. 그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실체로 만들 때 그것은 무거워지고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을 허망한 것으로 볼 때 그것은 가벼워지고 흐려집니다. 저는 상처를 지우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흐르도록 허락합니다. 그것이 왔다가 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평화를 발견합니다.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 돌아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더 이상 그것과 싸우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저 흘러갑니다. 상처와 함께 하지만 상처에 갇히지 않고. 이것이 금강경이 가르쳐준 자유였습니다. 없애려 하지 않는 자유. 극복하려 하지 않는 자유. 그저 흐르도록 두는 자유.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빨리 나아지라고. 강해지라고. 극복하라고. 이제 그만 아파해. 이제 그만 힘들어해. 앞으로 나아가야지.
주변 사람들의 말입니다. 책에서 읽은 문장들입니다. 제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더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아팠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미 나아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 괜찮아야 한다고, 이제는 웃어야 한다고, 이제는 그 일을 떨쳐내야 한다고. 저는 그 압박 속에서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러고 있지? 왜 나는 아직도 약하지? 왜 나는 극복하지 못하지? 그리고 그 자책은 또 다른 상처가 되었습니다. 원래 상처 위에 덧붙여진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라는 상처. 저는 이중으로 아팠습니다. 원래의 아픔과 그 아픔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아픔으로. 그렇게 지쳐 있을 때 금강경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혀 다른 말을 들었습니다. 금강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빨리 나아지라고. 금강경은 묻지 않습니다. 왜 아직도 아프냐고. 금강경은 그저 말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일어나는 것을 억지로 막을 수 없고 사라지는 것을 억지로 붙잡을 수 없다고. 아픔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연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인연 따라 갈 것입니다. 제가 서두른다고 빨리 가지 않습니다. 제가 붙잡는다고 오래 머물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느껴졌습니다. 제 안에 쌓여있던 긴장이, 압박이, 서두름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이. 저는 빨리 나아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강해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 아픈 채로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구절을 저는 오랫동안 오해했습니다. 아픔에 머무르지 말라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슬픔에 집착하지 말고 빨리 벗어나라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은 도망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정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지금 이 순간의 상태를 영원한 것으로 고정시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아픕니다. 지금 이 순간. 하지만 이 아픔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힘듭니다. 지금 이 순간. 하지만 이 힘듦이 저의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슬픕니다. 지금 이 순간. 하지만 이 슬픔에 제 정체성을 고정시키지 않습니다. 지금 아프다고 해서 내일도 아픈 것은 아닙니다. 지금 힘들다고 해서 평생 힘든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흐릅니다. 아픔도 흐릅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 순간 아픈 채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머무르지 않을 것이니까요. 금강경은 말합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저는 이 구절 앞에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에게 허락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아팠던 그 마음, 그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것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아픈 이 마음, 그것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고정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에 또 아플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것도 실체가 없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지금 이 순간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아프면 아픈 것입니다. 지금 힘들면 힘든 것입니다. 그것을 서둘러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저는 아픈 채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조금씩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픔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연습.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무겁고 마음이 가라앉아 있으면 예전 같았으면 스스로를 다그쳤을 것입니다. 일어나. 괜찮은 척해. 힘내.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합니다. 오늘 아침 나는 무겁구나. 오늘 아침 나는 슬프구나. 그저 인정합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무거운 채로 일어나고 슬픈 채로 차를 마시고 아픈 채로 창밖을 바라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허용하고 나면 그 무거움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더 이상 그것과 싸우지 않으니까요. 그것을 밀어내려 하지 않으니까요. 금강경은 말합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 물은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다. 아픔이라는 상도 허망합니다. 그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붙잡고 씨름할 때 그것은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을 허용할 때 그것은 부드러워집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말합니다. 오늘 저는 좀 힘들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 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든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극복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말합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나면 조금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더 이상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금강경은 말합니다.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나라는 상도 없고 사람이라는 상도 없고 중생이라는 상도 없고 수명이라는 상도 없다. 저는 강한 나라는 상에 집착했습니다. 괜찮은 나라는 상에 집착했습니다. 그 상을 유지하기 위해 저는 아픔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 상을 내려놓으니 저는 자유로워집니다. 저는 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괜찮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충분합니다. 아픈 채로도 힘든 채로도 슬픈 채로도 저는 온전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함이란 완벽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전함이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픈 채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괜찮습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가르쳐준 자비였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비, 아픈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비, 서두르지 않는 자비, 기다려주는 자비. 저는 제게 말합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 아픈 채로 있어도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그리고 그 말과 함께 저는 조금씩 치유됩니다. 역설적으로 아픔을 허용할 때 아픔은 흘러갑니다. 저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습니다. 빨리 나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아픈 채로 온전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은 흐른다고, 고정된 것은 없다고, 머무르는 것은 없다고. 저는 이 말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상처는 흐르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것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선명했습니다. 생생했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그래서 저는 의심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흐르는가? 정말 머무르는 것이 없는가?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그것을 붙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물은 본래 흐릅니다. 산에서 계곡으로, 계곡에서 강으로, 강에서 바다로. 물은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하지만 제가 물을 그릇에 담으면 물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릇 안에서 물은 고이고 시간이 지나면 썩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가둔 것입니다. 상처도 그렇습니다. 상처는 본래 흐르는 것입니다. 인연 따라 일어났고 인연 따라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을 붙잡으면 그것은 멈춥니다. 제 안에 고이고 썩습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역여전. 모든 지어진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상처도 지어진 법입니다. 그것은 꿈과 같습니다. 잠에서 깨면 사라지는 꿈, 환상과 같습니다. 실체가 없는 환상, 물거품과 같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물거품. 하지만 저는 그 꿈을 실체라고 믿었습니다. 그 환상을 진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물거품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붙잡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겪은 일이야. 이것은 사실이야. 이것은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저는 그 상처를 기억 속에 단단히 새겼습니다. 반복해서 되새겼습니다. 마치 그것을 잊으면 안 될 것처럼, 그것을 놓으면 안 될 것처럼. 왜 그랬을까요? 저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왜 저는 상처를 흘려보내지 못했는가? 왜 저는 그것을 이렇게 단단히 붙잡았는가?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상처를 놓으면 그 일이 없던 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무의미해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받은 아픔이 정당화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상처를 증거로 삼았습니다. 제 고통의 증거, 제 아픔의 정당성, 그것을 놓으면 저는 증명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묻습니다. 무엇을 증명하려 하는가? 누구에게 인정받으려 하는가?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아픔은 이미 충분히 아팠습니다.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처는 흐르려 합니다. 제가 손을 놓으면 그것은 흘러갑니다. 저는 조금씩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를 흘려보내는 연습, 물이 바위를 깎듯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상처가 떠오를 때 저는 멈춥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지금 나는 이것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흘려보내고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저는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을 되새기고 그 감정을 반복하고 그 상처를 재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천천히 호흡합니다. 들숨에 저는 인정합니다. 이 상처가 있었구나. 날숨에 저는 내려놓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상처를 흘려보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것은 잊는다는 뜻인가?
부정한다는 뜻인가? 하지만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흘려보낸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되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흘려보낸다는 것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되 그것을 계속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상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펼칩니다. 바람이 불면 그것은 날아갑니다. 비가 오면 그것은 씻겨갑니다. 햇살이 비추면 그것은 말라갑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봅니다. 막지 않습니다. 붙잡지 않습니다. 저는 상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보되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제 그렇게 아팠던 기억이 오늘은 조금 덜 아픕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선명했던 상처가 이번 주에는 조금 흐릿합니다. 그것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이 바위를 깎듯 시간은 상처의 나를 무디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흐름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손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더 이상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계속 연습합니다. 어떤 날은 잘 됩니다. 상처가 떠올라도 저는 담담히 지켜보고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어렵습니다. 상처가 너무 강하게 덮쳐와서 저는 다시 그것을 붙잡게 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오늘 다시 붙잡았다면 내일 다시 놓으면 됩니다. 지금 멈췄다면 나중에 다시 흘리면 됩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물이 바위를 깎는 데는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립니다. 제 상처가 완전히 흘러가는데도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것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제가 허락하는 한 그것은 멈추지 않고 흐를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훗날 저는 그 상처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는 참 아팠어. 과거형으로 담담하게 더 이상 제 가슴을 조이지 않는 흘러간 기억으로. 그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지금 이 순간 흐름을 허락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상처 너머를 보지 못했습니다.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너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제 시야를 완전히 가렸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물으면 저는 상처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에요. 상처가 저를 정의했습니다. 상처가 제 이야기의 전부였습니다. 상처 이전의 저, 상처 너머의 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큰 나무 한 그루가 숲 전체를 가리듯 제 상처는 제 존재 전체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금강경은 묻습니다. 그 상처 이전에 너는 누구였는가? 그리고 상처 이후에도 여전히 너는 존재하는가? 저는 그 물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무아상, 나라는 상이 없다고. 저는 처음에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라는 것이 없다니, 그럼 지금 이렇게 아파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렇게 괴로워하는 이것은 누구인가? 하지만 천천히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나라는 상이 없다는 것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된 나라는 정체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상처받은 나를 고정된 정체성으로 믿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본질이라고, 저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묻습니다. 그 상처가 일어나기 전에 너는 누구였는가? 저는 천천히 되돌아갔습니다. 기억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상처받기 전에 나,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조금씩 떠올랐습니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저는 웃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웃었습니다. 저는 노래했습니다. 아침 햇살 속에서 흥얼거렸습니다. 저는 기뻐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 저는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처가 일어난 후 저는 완전히 바뀐 것일까요? 그 웃었던 나, 노래했던 나, 기뻐했던 나는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요? 금강경은 말합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 물은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다고. 상처받은 나도 하나의 상입니다. 그것은 상처가 일어난 후 제가 만들어낸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의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조금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상처 너머에 있는 것을. 저는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여전히 아침 햇살을 느낍니다. 따뜻함을 압니다. 그 온기 속에서 저는 여전히 숨 쉽니다. 저는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차 한 잔의 향을 맡습니다. 그 향기에 잠시 머뭅니다. 그 순간 저는 상처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차를 마시는 사람입니다. 저는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말에 웃습니다. 찰나의 웃음이지만 그 웃음은 진짜입니다. 그 순간 저는 상처를 잊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 이 모든 경험들, 그것들은 상처와 함께 존재합니다. 상처가 제 삶의 일부라면 이것들도 제 삶의 일부입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상처받은 나라는 고정된 정체성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순간의 상태일 뿐 저의 본질이 아닙니다. 저는 매 순간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슬프지만 다음 순간 저는 고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아프지만 다음 순간 저는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저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흐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저는 상처 너머의 저를 봅니다. 저는 조금씩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 너머의 저를 의식적으로 보는 연습. 아침에 눈을 뜰 때 저는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상처 말고 무엇이 느껴지는가? 침대 시트의 부드러움, 창문 너머 새소리, 몸의 온기, 이 모든 것들이 느껴집니다. 상처와 함께 하지만 상처만이 아니라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바람이 들어옵니다. 지금 이 순간 상처 말고 무엇이 경험되고 있는가? 바람의 서늘함, 커튼이 흔들리는 소리, 햇살의 따스함,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처와 함께 하지만 상처가 전부가 아니라 저는 차를 끓입니다. 물이 끓는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상처 말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는 차를 끓이고 있습니다.
찻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상처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차를 끓이는 사람입니다. 이 작은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저는 상처받은 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정체성에 고정되지 않습니다. 저는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저는 차를 마시는 저입니다. 다음 순간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는 저입니다. 그 다음 순간에 저는 호흡하는 저입니다. 상처는 배경으로 물러납니다. 여전히 거기 있지만 더 이상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일기를 씁니다. 오늘 나는 아팠다. 하지만 오늘 나는 웃기도 했다. 오늘 나는 슬펐다. 하지만 오늘 나는 차도 마셨다. 오늘 나는 힘들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살아있었다. 이렇게 쓰고 나면 저는 봅니다. 저는 상처보다 큽니다. 저는 아픔보다 넓습니다. 저는 슬픔보다 깊습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야기견재상, 즉견열애. 만약 모든 상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라고. 저는 조금씩 이해합니다. 상처받은 나라는 하나의 상에 집착할 때 저는 저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을 볼 때 상처도 보고 웃음도 보고 슬픔도 보고 기쁨도 볼 때 저는 비로소 진짜 저를 봅니다. 저는 상처가 아닙니다. 저는 상처를 포함한 그보다 훨씬 큰 존재입니다. 상처 이전에도 저는 존재했고 상처 이후에도 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상처는 제 삶의 한 장이었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한 장.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 전체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많은 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장을. 상처 너머의 저를 보는 것. 그것은 상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인정하되 그것에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상처보다 큽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저는 자유로워집니다. 저는 오랫동안 믿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고. 아픈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것이라고. 온전하지 않은 제가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래서 저는 물러섰습니다. 관계에서, 사람들로부터, 사랑으로부터.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아직 치유되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나아진 다음에 사랑해야죠. 저는 기다렸습니다. 완전히 나을 때까지.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더 이상 아프지 않을 때까지.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노력을 해도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픈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사랑하지도 사랑받지도 못한 채 그렇게 외로워하던 어느 날 금강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혀 다른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나라는 상도 없고 사람이라는 상도 없고 중생이라는 상도 없고 수명이라는 상도 없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저는 온전한 나와 상처받은 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 개의 다른 존재인 것처럼. 그리고 온전한 저만이 사랑할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묻습니다. 그 온전한 나는 정말 존재하는가? 그 상처받은 나는 정말 분리되어 있는가?
저는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온전함이란 상처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온전함이란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저를 불완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함이라는 고정된 상태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완전한 나도 하나의 허망한 상입니다. 온전한 나도 제가 만들어낸 이상입니다. 저는 그 이상에 도달할 때까지 사랑을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환상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대로 상처를 가진 채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저를 떨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기다려야 한다는 핑계를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나중에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준비되면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제 상처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면 어떻게 하나? 제 아픔이 관계를 망치면 어떻게 하나? 금강경은 말합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사랑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랑은 완벽함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흐르는 것입니다. 상처와 함께, 아픔과 함께, 불완전함과 함께 흐르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가진 채로도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완벽함의 교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상처를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한 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완벽한 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 취약함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때때로 힘들어요. 저는 때때로 아파요. 저는 완전히 나아지지 않았어요. 이 말을 하는 것은 두려웠습니다. 누군가 저를 떠날까봐, 누군가 저를 부담스러워할까봐. 하지만 금강경은 말합니다. 일체계고 무아상. 모든 것은 고통이고 나라는 상은 없다. 그렇다면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저만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만납니다. 저는 조금씩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를 가진 채로 사랑하는 연습.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저는 완벽한 척하지 않습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좀 힘들어요. 이 말을 합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제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저는 발견했습니다. 제 취약함이 관계를 막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그것이 관계를 깊게 만든다는 것을. 누군가 제게 다가올 때 저는 상처를 핑계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말했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아직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입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대로 여기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제 불완전함을, 제 상처를, 제 아픔을. 왜냐하면 그들도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일체유의법 영웅한 포영.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 완벽한 사랑도 환상입니다. 완벽한 관계도 허상입니다. 진짜 사랑은, 진짜 관계는 불완전함 속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상처를 가진 채로 사랑합니다. 그것은 조심스러운 사랑입니다. 때로 서툰 사랑입니다. 때로 아픈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안아봅니다. 제 상처가 그 사람을 아프게 할까봐 두려워하면서도 저는 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압니다. 완전히 안전한 사랑은 없다는 것을, 완전히 아프지 않은 관계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서로를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저는 제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슬픔을 공감합니다. 상처는 저를 더 깊이 사랑하게 합니다. 더 부드럽게 다가가게 합니다. 더 조심스럽게 안게 합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응생무소주심,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내라고. 저는 완벽한 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치유된 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의 저로, 상처를 가진 채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저는 조금씩 치유됩니다. 역설적으로 완벽해지기를 기다릴 때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채로 사랑할 때 저는 치유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저를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사랑이. 저는 상처를 가진 채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를 사랑하지 못하게 막지 않습니다. 저는 아픈 채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저는 온전해집니다. 완벽하게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돌아보면 상처는 저를 망가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상처가 저를 부서뜨렸다고, 상처가 제 삶을 망쳤다고, 상처만 없었다면 저는 행복했을 거라고.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금강경을 읽으며 저는 조금씩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는 저를 부서뜨리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저를 깨웠습니다. 그 아픔이 없었다면 저는 제 삶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저는 저 자신을 이렇게 진지하게 마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처는 제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누구인가? 너는 무엇을 원하는가? 너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그 물음에 답하려 했습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일체유의법, 영웅한 포영. 모든 지어진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상처도 그러합니다. 그것은 일어났다가 사라질 인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금강경은 또 말합니다. 일체법무아. 모든 법에는 나라는 것이 없다. 그렇다면 상처도 제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연 따라 왔고 인연 따라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것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상처를 통해 연약함을 배웠습니다. 예전에 저는 강한 척했습니다. 아프지 않은 척했습니다. 괜찮은 척했습니다. 저는 제 취약함을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약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처는 제 연약함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상처는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연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연약함은 인간다운 것이라는 것을 저는 상처를 통해 깊이를 배웠습니다. 예전에 저는 표면적으로 살았습니다. 생각 없이 관습대로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제 내면을 들여다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흘러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앉아서 제 안을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아픈가? 무엇이 저를 이렇게 흔드는가? 저는 정말 누구인가? 그 물음 속에서 저는 제 깊이를 발견했습니다. 제 안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두려움도 슬픔도 외로움도 또한 용기도 희망도 사랑도. 저는 상처를 통해 자비를 배웠습니다. 예전에 저는 냉정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저렇게 힘들어하지? 그냥 극복하면 되는데. 하지만 상처는 저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파 보니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였습니다. 제가 무너져 보니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이해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쉽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압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산다는 것을. 금강경은 말합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모든 상은 허망하다고. 강한 나라는 상도 허망했습니다. 완벽한 나라는 상도 허망했습니다. 상처는 그 허망한 상들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저는 진짜 저를 발견했습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때로 아프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저. 상처는 제게 가르쳤습니다. 삶은 완벽함을 향한 여정이 아니라는 것을, 삶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여정이라는 것을. 저는 조금씩 상처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제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스승이었습니다. 가혹한 스승, 때로 너무 아프게 가르치는 스승. 하지만 스승, 저는 상처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처음에는 답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픔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는 듣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는 말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배워라. 저는 상처 속에서 고립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고립 속에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제게 손 내미는 사람들을.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상처는 말했습니다. 너는 강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워라. 저는 오랫동안 강해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가르쳤습니다. 강함은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함은 아픔 속에서도 계속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상처는 말했습니다. 너는 용서를 배워라. 저는 상처 준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오랫동안 깊이. 하지만 그 미움은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무아상 무인상. 나라는 상도 없고 사람이라는 상도 없다고. 그렇다면 상처 준 사람도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사람도 인연 따라 그렇게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 사람도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놓기 시작했습니다. 미움을, 원망을, 복수심을. 그것들을 놓을 때 저는 가벼워졌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는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상처에게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상처에게 감사할 수 있는가?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아픔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깊이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상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르쳐 준 것들은 간직합니다. 연약함, 자비, 용서. 이 모든 것들은 상처의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펼칩니다. 그리고 씁니다. 상처여, 고맙습니다. 당신은 아팠지만 당신은 또한 저를 깨웠습니다. 당신은 고통이었지만 당신은 또한 스승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을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르쳐 준 것들은 제 안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고 나면 저는 평화를 느낍니다. 상처는 더 이상 제 적이 아닙니다. 상처는 이미 저를 변화시켰고 이제 흘러갈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상처받는 나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금강경이 말하는 나란 것이 없다는 그 진리 속에서 저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오랜 여정이었습니다. 상처를 인정하고, 상처와 씨름하고, 상처를 허용하고, 상처 너머를 보고, 상처를 통해 배우는 그 모든 과정을 거쳐 저는 이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상처받은 나를 내려놓는 이곳에. 그것은 망각이 아닙니다. 부정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금강경이 제게 건넨 가장 깊은 자유입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나라는 상도 없고, 사람이라는 상도 없고, 중생이라는 상도 없고, 수명이라는 상도 없다. 저는 오랫동안 이 말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나라는 것이 없다니, 그럼 이렇게 아파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고통받는 이것은 누구인가?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나라는 것이 없다는 것은 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된 나라는 정체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상처받은 나는 어느 순간 제가 만들어낸 정체성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붙잡고 강화하고 실체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이었습니다. 인연 따라 일어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붙잡지 않으면 사라질 허상이었습니다. 상처받은 나도 허망합니다. 그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되새기며 만들어낸 정체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내려놓습니다. 상처받은 나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 고통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팠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더 이상 저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처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과거에 배신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신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과거에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나간 경험입니다. 제 정체성이 아닙니다. 과거에 상처받은 그 마음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붙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도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흘러갑니다. 미래에 또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실체가 없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흐르는 존재입니다. 상처도 흐르고 저도 흐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저는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저는 상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나라는 정체성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저는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저는 상처와 무관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저는 그저 숨쉬고 느끼고 존재합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저는 조용히 앉습니다. 호흡을 느낍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숨,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상처받은 나는 이제 너를 내려놓는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슬픕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랫동안 제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상을 이해하는 렌즈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제 손을 놓을 때라는 것을. 상처받은 너는 나를 오랫동안 지켜주었다. 너는 나에게 안전함을 주었다. 너는 나를 설명해 주었다. 고맙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정체성이 제게 해준 것들을. 그것은 저를 보호했습니다. 세상이 저를 다시 상처 입히지 못하도록. 그것은 저를 이해하게 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그 보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설명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나는 이제 다르게 살고 싶다. 나는 이제 너 없이 살고 싶다. 이 말을 하고 나면 가슴이 조여듭니다. 두렵습니다. 상처받은 나를 내려놓으면 저는 누가 되는가? 저는 무엇으로 저를 설명할 것인가? 하지만 금강경은 말합니다. 무아상, 나라는 상은 없다. 저는 어떤 고정된 정체성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흐르는 존재입니다. 매 순간 새로운 존재입니다. 저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상상합니다. 제 손 위에 상처받은 나가 있습니다. 작은 돌처럼 무겁게. 저는 천천히 손을 펼칩니다.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것은 날아갑니다. 저는 그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것이 흘러가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손이 비어집니다. 그 빈손은 가볍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저는 눈을 뜹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방, 같은 창밖, 같은 햇살인데 무언가 다릅니다. 저는 더 이상 상처받은 사람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사는 사람으로 세상을 봅니다. 누군가 제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상처로 대답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대답합니다. 저는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때로 아프고 때로 기쁘고 매일 배우는 사람이에요. 상처는 제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상처 너머로 걸어갑니다. 상처를 부정하지 않고 상처를 지우지 않고 그저 그것을 제 뒤에 두고 걸어갑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역여전. 모든 지어진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상처도 이슬과 같았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다가 사라지는 이슬. 저는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붙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압니다. 모든 것은 흐른다는 것을. 상처도 흐르고 저도 흐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저는 자유롭다는 것을.
상처받는 나를 내려놓는 것. 그것은 망각이 아닙니다. 부정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고정된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자유. 과거에 묶이지 않는 자유.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는 자유. 저는 이제 압니다. 저는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저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지금까지 제 안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상처에 대해, 아픔에 대해, 그리고 금강경이 제게 건넨 자유에 대해. 이제 마지막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저는 조용히 정리합니다. 상처는 제 삶에 왔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무너뜨렸고 흔들었고 오랫동안 제 안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그 상처와 오래 싸웠습니다. 지우려 했고 극복하려 했고 강해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다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싸우지 말라고, 지우려 하지 말라고, 다만 집착하지 말라고. 저는 조금씩 배웠습니다. 상처에 머무르지 않는 법을, 상처를 있는 그대로 보되 거기에 갇히지 않는 법을. 저는 오랫동안 상처받은 나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저를 설명해 주었고, 저를 보호해 주었고, 저를 이해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만들어낸 허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허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 다시 붙잡고 싶었습니다. 때로 그 익숙한 정체성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연습했습니다. 흘려보내는 연습을, 머무르지 않는 연습을.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저는 가벼워졌습니다. 돌아보면 상처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연약함을, 자비를, 용서를. 저는 상처를 통해 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더 부드럽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상처는 제 스승이었습니다. 가혹했지만 진실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스승에게 감사하며 조용히 작별합니다. 저는 아픈 채로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빨리 나아지라고, 강해지라고. 하지만 금강경은 말합니다. 서두르지 말라고, 머무르지도 말되, 억지로 벗어나려 하지도 말라고. 저는 지금 이 순간 아픈 채로도 온전합니다. 상처를 가진 채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함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처를 가진 채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갇히지도 않습니다. 그것으로 저를 규정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흐르는 존재입니다. 상처도 흐르고 저도 흐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저는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납니다. 금강경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여시관. 모든 지어진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상처도 꿈과 같았다고, 이슬과 같았다고, 아침 햇살에 반짝이다가 사라지는 이슬처럼 상처도 왔다가 갑니다. 저는 그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것이 흘러가도록 허락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창밖을 바라봅니다. 햇살이 들어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세상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저도 흐릅니다. 상처와 함께 하지만 상처에 갇히지 않고, 아픔과 함께 하지만 아픔으로 규정되지 않고, 저는 그저 살아갑니다. 숨쉬고 느끼고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상처받는 나를 내려놓았습니다. 금강경이 제게 건넨 가장 깊은 자유. 저는 이제 그 자유 속에서 걸어갑니다. 가볍게 담담히, 아픈 채로도 괜찮다는 것을 알며, 상처는 저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며, 저는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알며,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도 그 자유가 닿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상처도 흘러가기를, 당신도 가벼워지기를, 당신도 아픈 채로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알기를, 금강경의 말씀이 당신에게도 위안이 되기를. 이제 저는 압니다. 저는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저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내일도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